여러분, 요즘 밥 잘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 식탁에서 하루 3끼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먹어온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식후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준비도 번거롭고 질겨서 오래 드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밥 지을 때 이거 딱 한 스푼만 넣으면 이것저것 귀찮게 섞지 않아도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평생 당뇨 관리에 쓰는 비용이 무려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오피스텔 한 채 값이 고스란히 치료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셈이죠. 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드셔야 하고 병원 치료도 이어가셔야 하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밥에 한 가지 재료만 살짝 더해주면 됩니다. 당뇨는 무섭고 걱정되지만 밥은 절대 끊을 수 없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2가지 비밀 재료가 어떻게 밥을 변형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언제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밥상이 건강을 해치는 밥상이 아니라 약이 되는 밥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혈관은 마치 온몸을 누비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구석구석 달려가도록 길을 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이 고속도로에 끈적한 기름때가 끼듯 당과 지방이 엉겨붙어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손발이 자주 저리고 겨울만 되면 양말을 2켤레씩 신어도 발끝이 매우 시리신 경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가 묵직하고 숨이 가빠오는 경우,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돼 발끝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절단까지 가기도 하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눈으로 가는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실명까지도 일어납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혈관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밥 지을 때 넣으면 좋은 첫 번째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여러분께서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카레 요리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단순히 색을 내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사실 강황은 수천 년 전부터 인도와 중국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온 귀한 식재료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노란색 성분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 단순히 혈당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이 쌓이고 피가 끈적해지는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이 과정을 완화시켜 주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에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지만 세포가 그 신호를 잘 듣지 못해서 혈당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혈당이 점점 더 높아지고 결국 당뇨로 진행되는 것이죠. 커큐민은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 대학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커큐민을 먹은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당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커큐민을 먹지 않은 그룹에서는 16%가 실제 당뇨병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하나만 보더라도 강황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입니다. 커큐민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요인을 줄이고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강황을 어떻게 밥에 활용하면 될까요? 강황은 생강처럼 통째로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가루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쌀 한 컵 기준으로 티스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밥이 은은한 노란색을 띠며 향이 부드럽게 배어나오는데 카레처럼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의 단점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높여줍니다. 그래서 강황을 밥에 넣을 때는 꼭 후추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은 강황 1에 후추 0.3에서 0.5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강황 한 티스푼을 넣는다면 후추는 3분의 1스푼 정도 곁들이면 적정한 양이 됩니다. 강황의 장점은 단지 당뇨 관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커큐민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관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완화해 관절염 통증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커큐민을 섭취하게 했더니 진통제 복용량이 30% 이상 줄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커큐민은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한 티스푼 내외가 적당합니다. 담석증이나 위산염류가 있는 분은 소화기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강황 캡슐은 농축된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밥에 이런 가루를 넣는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임상연구와 수많은 사례가 강황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황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함께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보다 훨씬 실천하기가 쉽고 부담 없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 장수마을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슈퍼 식재료입니다. 보통 샐러드에 뿌려 먹는 기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당뇨 관리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만 넣으면 단순히 맛과 윤기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밥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흰쌀밥의 전분은 원래 소화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밥알이 얇은 기름막으로 코팅되면서 전분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분이 저항성 전분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효소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한마디로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혈당과 혈관을 지켜주는 기능성 밥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쌀밥에 식물성 기름을 넣고 함께 조리했을 때 혈당 지수가 10에서 15%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것을 막아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당뇨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같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올리브 오일은 이러한 미세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에 언제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쌀 1컵 기준으로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이 과하게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전분 변화가 일어나기 딱 좋은 양입니다. 넣는 타이밍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출 때 함께 넣어 밥을 지어도 되고 밥이 다 된 후 뜨거울 때 티스푼 하나를 넣고 골고루 섞어도 됩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밥이 완성된 후에 살짝 곁들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타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가공이 덜 되어 영양 성분이 살아있고 풍미도 뛰어납니다. 혹시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소화를 늦추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 때문에 단순한 칼로리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혈당 조절을 넘어 당뇨 자체의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하루 밥에 넣는 양을 1~2스푼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반찬에서 기름이 많이 쓰였다면 그만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서늘하고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외에 작은 습관 하나만 더 보태신다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밥을 갓 지어 바로 드시기보다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밥 속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당뇨는 약만으로는 결코 완벽히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끊을 수 없다면 밥을 약이 되는 밥으로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강황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밥 시켜 먹기 같은 작은 습관을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당뇨나 혈관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이 찾게 되는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다양한 질환에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바람에 그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토마토의 효능을 제대로 보고 싶은 분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좋은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중년 이후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부에 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12년에 걸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26%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매일 먹는 작은 토마토 하나가 병원비 폭탄을 막아줄 수 있는 셈이죠.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눈 속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하고 빛에 의한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포함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 진행 속도가 43%나 느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한 개가 백내장을 늦춰주는 천연의 안약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노화 방지와 항산화 작용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피부의 탄력 저하와 주름 증가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해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독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12주간 꾸준히 토마토 추출물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피부에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도가 최대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토마토가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효능은 기억력 개선과 인지기능 유지입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뇌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해 줍니다. 2020년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 주스를 섭취한 노년층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억력과 주의력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영양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토마토의 효능을 2배로 올려줄 수 있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보통 과일이나 채소를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토마토 속에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에서 8배 이상 올라갑니다.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간 익혔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은 36% 증가했으며 열에 의한 비타민 C의 손실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익힌 토마토는 토마토 속 영양소를 쏙쏙 빼먹는 비법인 셈입니다. 특히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5, 60대 분들에게 익힌 토마토는 천연 혈관 청소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기다고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껍질 속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계 항산화 성분, 특히 퀘르세틴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어 염증 억제, 혈압 조절,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처럼 노화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껍질째 먹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은 껍질째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껍질을 드시기에 불편하시다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든 뒤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토마토를 드시는 것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작은 크기 안에 영양을 꽉 채운 농축 덩어리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1.5배 이상 높고 당도와 맛도 뛰어납니다. 이런 차이는 일반 토마토는 빨갛게 익기 전에 수확하고 방울토마토는 완전히 빨갛게 익은 후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식전에 3-4알 정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휴대도 간편하고 보관도 쉬워서 외출 시에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를 드시면 노년기 건강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참 방울토마토는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기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비로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거나 기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7배에서 9배 정도 높아집니다. 특히 당근과 함께 먹을 경우 두 채소의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 이탈리아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으며 혈관이 더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게 변해서 피가 잘 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쉽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버터나 동물성 기름은 피하고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다음과 같은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게 됩니다. 참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채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이 되어 주실 분은 가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토마토는 강한 산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산성과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이 위장에서 서로 섞이면 속을 자극해서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어르신들의 경우 이 조합은 속쓰림이나 트림,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산성식품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위장 점막 손상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에 우유를 드셨다면 토마토는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은 설탕입니다. 예전에는 토마토가 시다고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습관이야말로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설탕이 토마토 자체의 영양소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당 대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설탕을 첨가한 과일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18%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토마토에 소금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토마토의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줄 뿐 아니라 토마토의 단맛과 감칠맛을 쫙 끌어올려 줍니다. 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소금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허브 솔트처럼 나트륨 함량이 낮은 대체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이 전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반면 토마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에서 서로 충돌하여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고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조합이 위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산성과 전분성 식품의 조합이 위 점막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수프에 감자를 넣거나 토마토 조림에 감자를 함께 넣어 조리하는 방식은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 대신에 단호박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으면 훨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상태의 토마토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미지근하게 데운 토마토 스프나 익힌 토마토가 훨씬 안전합니다.